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주택자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이 엄청난 세금의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기 위해서 기본 전제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째로 이분은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만 66세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는 4억에 취득해서 30년 보유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샀죠. 현재 시가가 30억입니다. 그리고 고시가액은 70% 정도 고시가 되기 때문에 2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B주택은 그 10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요. 8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20억 정도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70%로 본다면 지금 14억의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취득가는 지금 12억이고요. 현재 양도 시가는 한 5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고시가액은 35%니까, 70%니까 35억 정도로 지금 고시가 되고 있다. 이런 아파트 두 개를 지금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종부세를 2021년 종부세를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얼마나 종부세를 내야 될까? 고시가액이 35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두 채이기 때문에 공제는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뺀 거에 금년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95%이기 때문에 35억에서 6억을 빼가지고요. 여기에 곱하기 95%를 한 것이 이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게 27억 5,500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27억 5,500만 원은 종부세 세율이 3.6%예요. 그래서 3.6%를 곱해가지고 누진 공제율 빼니까 종부세가 7,758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분이 아까 66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제 리타이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는 연금으로 사시고, 거기다가 이제 월세 받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1년에 종부세가 7,758만 원이 나온다면, 연금 받은 걸로 다 종부세를 내도 모자랍니다. 어쩌면 월세 받은 것까지 합쳐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걸 빚내서 이거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금년에만 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앞으로 매년 이걸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으면 이걸 내고라도 버티겠지만, 집값이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유한다는 것은 이건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예. 그러면 이분이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든 견뎌보겠지만, 소득도 없다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주택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증여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증여를 하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까, 증여를 하면. 자, 그래서 증여를 하니까 A주택은 남편이 받고요. B주택은 부인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1주택이 돼서 종부세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500만 원, 이거는 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2,1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까 종부세가 얼마였죠? 7,700만 원인데 지금은 2,100만 원이니까 거의 5,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주택을 혼자 두 채를 갖고 있는 것과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는 것은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5,500만 원 줄어드니까, 이 정도 된다면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할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려면 엄청난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자녀한테, 그러니까 분가한, 동일 세대가 아닌 분가한 자녀한테 내가 이거를
그 증여한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나올까? 예. 그래서 자녀에게 이게 분가한 결혼한 자녀에게 이거를 또는 뭐 분가한 자녀에게 세대를 달리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본인의 취득 종부세는 이렇게 가다가 1,500만 원이 나오지만 공제가 이게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다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85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13만 원만 종부세를 내면 돼요. 물론 이걸 자녀가 가지고 가서 자녀도 종부세를 내야 되겠죠. 자녀는 320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를 합쳐도 5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7,700만 원을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순간 이게 200만 원이니까 거의 7,5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도 5천만 원이 줄어드는데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7,70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증여할 만하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그게 아니라 타인한테 처분한다. 타인한테 처분하면 자녀도 종부세를 낼 일이 없으니까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다 보니까 7,7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그래도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둘이 이렇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이라도 해서 종부세를 내면서 견디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종부세를 내면서까지 이걸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는 방식으로 배우자한테 처분할 것인가 자녀한테 처분할 것인가 제3자한테 처분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이게 본인이 두 개 다 보유하면 7,758만 원인데요. 배우자에게 처분하면 2,100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처분하면 530만 원입니다. 타인에게 처분하면 210만 원. 어쨌든 이렇게 세금이 내가 한 채를 내가 모두 갖고 있는 경우와 부부가 이렇게 나누는 경우, 그다음에 세대를 분리한 자녀가 나누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종부세가 줄어드니 당연히 뭔가 한 채를 처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주택, 요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 제3자한테 처분하거나 아니면 내부자, 배우자나 자녀한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제3자한테 처분하는 방식은 그냥 양도밖에 없어요. 제3자한테 증여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자한테 처분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족에게 누구한테 처분할 거냐, 예. 누구한테 처분할 거냐 하는 방식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 거냐 하는 방식도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에게 방식은 매매하는 방식, 증여하는 방식, 부담부증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제3자한테 처분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부자한테 처분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럼 내부자한테 처분한다면 누구한테 처분할 거냐, 또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 거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검토를 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절세가 극대화되는 방식을 선택해서 이거를 처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다주택자가 주택이 두 채가 있을 때 이것을 종부세를 처분하는 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부세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처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